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월달 1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 지표만 보면 대구 하락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 제가 부산 지역이 하락이 좀 늦었죠. 대구보다 시간차가 한 2달 정도 있는데 이상 현상들이 좀 일어나요. 같이 살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역 한번 볼게요. 동래구, 온천동, 동래구 지역입니다. 동래구 요 두 개 단지 한 거의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전세 매물이 한 1,400개 정도 있어요. 1,400개. 이게 소진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지금 이제 입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매물은 요거보다 지금 수치 조사한 게 한 일주일 전에 조사한 거라서 요거보다 매물은 조금 감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1,300개 정도의 매물이 소진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 요게 동래구 월별 전세 거래량이거든요. 전세 거래량 보이세요? 네, 200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1년 평균 190건 정도 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동이라는 것이 제자리에 머물러 살면서 갱신 거래를 통해서 전세 금액이 변동이 되면은 이것도 신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고해요. 요즘에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시행되겠지만 지금 거의 다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거의 신고 자료로 다 넘어가거든요. 전세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안 받는 사람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거의 다 이동한다고 봤을 때 이 180 많아봐야 190건 200건 정도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22년 1월 달도 나중에 짓게 되면 한 200건 정도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월별 평균 많아봐야 200건 정도예요. 그렇다면 200건이 소진되는데 아까 매물이 1,300개 정도 있었죠? 200개 소진되려면 6개월이 소요돼요. 6개월이. 소요 기간이 6개월이 소요돼요. 그만큼 전세가 빨리 안 빠지고 매물 좀 악성적으로 매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전세가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소득 대구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 내기도 좀 겁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소진되는 시간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에 붙인 부분인데요. 제가 부산이 대구의 하락을 앞지를 수 있다고 본 부분이 거래량이었어요. 요게 오늘 숫자로 41건 신고가 되었던데요. 여기에 3건, 여기에 12월 달에 2건이 추가되고 2월 달이 3건이 추가되고 1월 달이 36건이 추가되었어요. 이게 5일 동안 묵은 물량이 신고된 거예요. 보통 부산 하루 거래량도 50건, 60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맞죠? 그것도 좀 줄어들었는 상태가 50건, 60건 수준이었어요. 거래량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에 50건이 신고된다. 곱하기 25일을 하면은 1250건이에요. 하루에 60건이 신고된다. 25일 동안 계산하면 한 달 동안 1500건이에요. 1500건? 근데 작년에 거래량 보면은 3200건이었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하루에 거래량이 몇 개였냐? 이거 2배겠죠. 하루에 120건씩 신고가 돼요. 120건씩. 만약에 물론 설 연휴가 끼어 있긴 했었지만 이 5일간이 신고되는 건수가 41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대구도 오늘 한 80건 가까이 신고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대구 거래 신고량이 적다고 말했어요. 왜? 5일간 묵은 물량인데 이게 당장 설날에 거래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됐던 것들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래가 너무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저는 오늘 부산 이 자료를 집계하기 전에 대구가 80개니까 그래도 대구보다 사정이 좀 나으니까 한 150개, 160개 정도는 신고될 거라고 봤는데 대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격 상단, 요건 또 펜트하우스인가 봐요. 88평에 32억. 요런 거는 좀 우리 눈높이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가격 보면 1억 5천 하락, 5천, 2억 천, 2억 천 여기 어딘가요? 명륜 2차 아이파크, 8억 6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6억 5천에 거래되었다. 요 좀 심각해 보이죠? 제가 대구 방송에서 한 번씩 언급해 드리는데, 요 두 개의 차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최고 전세가거든요. 최고 전세가가 5억이었어요. 매매가가 6.5억이에요. 이건 전세가율 몇 퍼센트 되나요? 몇 퍼센트요? 80%?
거의 78% 정도, 전세가율 78% 정도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전세입자는 이 전세가율이 갑자기 높아져 버려요. 만약에 8억 6천에 5억 그러면은 60%도 안 되죠, 전세가율이. 좀 고가의 매물들 9억 10억 넘어가는 것들 보면은 대구도 그렇지만, 대구 수성구라는 것도 그렇지만 전세가율이 50%밖에 수준밖에 안 돼요. 사직쌍용예가 한번 볼게요. 사직쌍용예가 7억에 거래되는 것이 앞자리가 6도 아니고 5로 바뀌었어요. 이게 대구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거든요. 부산분들 대구 방송 봐주세요. 대구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 현상들 미리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숫자 작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매가가 5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21층이에요. 무려 21층. 전세가 최고는 얼마에 거래되었느냐면은 5억이 거래되었어요. 물론 같은 집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사는데 야, 매매가가 5.8억이야. 전세가가 5억이야. 이 전세입자 조금 불안하겠죠.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이 매매 가격 눈높이가 5.8억이 아니고 한 6억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전세입자는 많이 잡아봐야 70%, 한 4억 정도의 전세를 가격을 생각을 할 텐데 5억에 있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한다. 집주인은 당장에 1억을 더 들고 있어야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오늘 제가 30개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천만 원, 4, 5% 하락하는 건 예사. 10% 이상, 이거 10% 이상, 이것도 10% 이상, 이거는 24%. 동원 로얄 듀크, 이것도 하락폭 꽤 크죠. 층수 차이는 좀 있지만 자꾸 이 현상이 최근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갭이 막 80%를 넘어가 버립니다. 이 세입자 나중에 나간다 하면 머리 아플 거예요. 부산에도 연간 한 2만 가구씩 입주 꾸준히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야, 이거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입자가 배신 때릴 수 있어요. 내가 전세를 4억에 살고 있는데, 집 5억짜리 집에 4억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전엔 집값이 6억 시거래가 찍혔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이웃의 사람들을 보니까 3억의 전세를 살고 있어요. 나만 4억이야. 갱신했는데 나만 4억이야.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 거래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저 다른 데 전세집 구해서 이사 나갈게요 하면은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쉬우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상황 역전될 수 있다고 제가 대구 특별방송 영상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고가도 있습니다. 요거 한 7% 정도 상승했는 신고가도 있네요. 신고가가 간혹 나와요. 요건 20% 가까이 올랐나요? 요것도 20% 가까이 오르는 것도 나오고, 이 하락거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하락거래 비중이 많이 높다. 이거 15% 정도 하락하는 것도 있고, 요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가격 보세요. 1억 9,600짜리가 3,100만원 하락, 한 15% 하락했죠? 1억 7천짜리가 1억 4,700이 되었다. 2,300만원이면 이것도 한 5% 되죠? 2억 1,000짜리가 1억 3,800에 거래했는데, 이거 굉장한 하락인데요? 이거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도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야 되는 사람은, 꼭 사야 되는 사람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던지는 물건들을 보면요. 건당 거래대금 3억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말에 비해서 부산 1월달 현재는 매매 가격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2월달은 거래가 3건 되었던가? 3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건이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6천. 요것도 아마 더 떨어질 것이다. 빨간색과 노란색 요 사이를 가다가 눈치 보기 장세로 가다가 점점 고가의 물건들 거래는 더 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너무 줄어들어서 2,000건 11월달 2,000건 못 넘어섰었던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 1월달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고, 1월달은 12월달을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고, 3억 미만 거래 비중 조금 더 높아졌네요. 1월달 거래 중에서 69%를 기억하는데 70%로 살짝 더 높아져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자, 6일 이상 거래량 지금 여기 제가 18%까지 비율을 나타내놨는데 33%예요, 무려.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좋겠지만 3건 중에 1건이 아주 고가 거래.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몇십억짜리 거래 그런 거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한 개 끼어 있어 버리면은 이런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구군별 거래량 이게 계속 막대기가 다 지금 빨간색 제가 사선을 그어 드리는데 이 큰 추세를 벗어나는 곳이 잘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한 번씩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곳도 있지만 그런 현상도 점점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아니었네요. 현재 2월달은 없었고 1월달 33건. 2월달부터 또 뭐 법령이 바뀌어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면 1년간의 텀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구입해야지 얘를 나중에 뭐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덜해진다. 다만 분양가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한번 입주를 넣어볼 만도 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건 거래되었던 것이 한 15% 정도 하락했는 거래가 한 건 눈에 띄네요. 요 앞자리 숫자가 막 바뀌고 있어요. 4자에서 3자로 바뀌는 현상. 대구에서는 8자였다가 뭐 6자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너무 빈번해요. 이게 프리미엄이 막 2억씩 빠지는 이런 현상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좀 현상이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102건. 전세 거래량. 아까 매매 거래량은 41건. 전세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신고된 건 아닌 것 같아요. 102건 중에서 16건이 신고가였습니다. 여기 신고가 막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얘는 엄청 높네요.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84형 2억 8천이던 것이 4억 4천 거래된 거 또 본 거 있고, 그 외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거의 뭐 상승폭을 보면 한 5% 정도 정말 요거 갱신거래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겁니다. 이거 막 기마에 부려가지고 얘는 좀 기마의 느낌 납니다. 살아있네. 기마에 살아있네. 자, 그 외에는 갱신거래의 느낌이 좀 나고요. 하락거래도 소폭 하락했는 정도. 가격 7억짜리가 4억에 거래된다. 뭐 임대사업자 물량일 수도 있고 뭐 갱신거래일 수도 있고 뭐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거 제가 찾아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떤 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요걸 줄여서 아실이라고 하는데 아실이라고 검색어 넣어서 찾아보셔서 요 아파트를 찾아가시면은 저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억 7천이 3억 4천, 4억 3천이 3억 5천. 나중에 4억 3천에 전세 들어갔던 사람이 옆집은 다 3억 5천에 살고 있다. 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시장 임대차 3법 때문에 7월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봤을 때는 반대입니다. 전세가도 하락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거래 평균 전세 가격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만. 하여튼 전세 가격은 대구보다 평균 거래되고 있는 물건의 전세 가격은 확실히 낮은 수준입니다. 1억 8,500 거래가 몇 건 없었다지만 월세 거래량 39건 신고되었고 많지 않네요. 월세 거래 보면 요거 생각보다 반전세 물건이 좀 있어요. 3억에 40만원, 3억에 24만원, 3억에 100만원, 2억 8천에 35만원. 얘들은 실제로 보면 뭐 전세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임대 거래량 1월달 현재 2,773건, 예년 4,000건 수준이었고 12월달 3,955건, 예년과 거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설 현상, 저 대구 방송에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부산에서 얼마나 언급해 드렸나 모르겠어요. 설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매물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던 매물이 저절로 사라졌다가 아마 다시 등록될 거예요. 요거 작은 V자로 보이지만 요 작은 V자 한 건이 하루에 막 1000건씩 등록이 돼요. 1000건씩. 3만 건에서 막 갑자기 3만 1000건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1000건은 물론 신규로 등록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등록해놨는데 안 팔렸다가 등록되는 게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1000건, 하루에 1000건씩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 3% 정도는 이거 적체된 물량이 매일 있구나. 안 팔리는 물건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흐름이 전년처럼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멈출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쭉 이어질지, 요 흐름 포인트를 잡는 게 제 방송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죠. 뭐 투자자 입장이건 임대인 입장이건 뭐 임체인 입장이건 뭐 어떤 입장이 되었든지 간에 이 흐름을 남들보다 더 빨리 파악하는 것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 물량 마찬가지로 설날 현상 겪고 있습니다. 설날 현상.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자로 9,188개, 한창 많을 때는 9,600개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9,200개 수준으로 약 400개 정도 설 연휴 지나는 동안 전세 매물이 4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이 400개 회복하는 거는 또 2, 3일이면 또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요 빨간 선으로 따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다가 훅 꺾였다. 이렇게 계속 꺾여서 전년도처럼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매시장, 전세시장 아마 양호한 흐름을 보일 텐데 혹시라도 이 전세 물량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부산의 추세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빨리 방송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대구 방송보다 방송이 더 길어져 버렸어요. 월세도 마찬가지 현상이 겪고 있네요. 전체 임대 물량도 마찬가지로 현재 13,700개 정도 나와 있다.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 좀 더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